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1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진행을 할 겁니다. 야, 함수는 이미 배웠고 극한이 뭔데 그러면? 극한. 재호가 극한이 뭐야? 어느 정도 안 되매? 어? A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가장 자, 리미트라는 걸 이제 극한이라고 해석을 한 건데 리미트의 뜻이 뭐야? 제한. 제한. 근데 극한 자, 한없이라는 말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제한 없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한 개 할 때 그 한자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매우 근접한 상황. 아니면 매우 커지는 상황. 또는 매우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오케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는 거야. 극한이라는 개념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상상해 보는 거야. 야, 그렇다고 해서 얘 안 깨졌어. 상상할 건데 내 마음대로 막 상상하는 건 안 돼. 그건 약간 우리가 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상상할 거야. 여기서 합리적으로라는 뜻이 무슨 말이지? 합리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알겠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딴지 걸면 안 돼. 모두가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1 더하기 3이 있다고 합시다. 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점근산 얼마? x가 되면 안 되니까 현상 얼마? 오케이. y는 얼마가 될 수 없다? y는 얼마가 될 수 없어? 3. 잘 찍었어. 좋아. 자, y는 3이 될 수 없죠. 왜? y가 3이려면 이게 0 돼야 돼서. 근데 이건 0이 될 수 없죠.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그때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 1, 4분면, 3, 4분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범서가 이 오른쪽 그래프가 계속 가다 보면 3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하지만 3에 매우 매우 가까운 값이 되는 건 맞지. 그래서 어때?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다 보면은 3이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 이해가요? 계속 보내다 보면 3이 되지 않을까? 3에 매우 가까워지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목표값이라고도 생각을 할 거야. 됐죠? 괜찮을까? 얘는 3에 매우 가까워질 거야. 3이라는 값에. 괜찮을까? 이걸 기호로, 지금 이거는 뭐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든 거니까 이걸 기호로 쓰면 다음과 같아요. 리미트, 극한이야. x라는 값이 한없이 커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 커지는 거 맞지? 그래프에서. 한없이 크다. 무한. 제어가 뭐 쓰죠? 무한? 기호?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팔 옆으로 써놓은 거. 메비우스 띠 알죠? 무한히 반복되는 선. 지금 들어본 적 있어? 메비우스 띠? 진짜 알지? 오케이. 그래서 한없이 커지면 누구는 주어진 함수인 x-2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놈은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약속했어. 표현하기로.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죠? 요게 이제 리미트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좀 체계화 시킬 거거든. 예시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내용은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이해 가죠? 필요하시면 좀 적어 놓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 우선 첫 번째는 얘를 먼저 볼 거야. 알겠죠? 매우 근접한 상황. 자, 시작해 봅시다. 자, x라는 문자가 어떠한 값 a라는 값에 한없이 다가갈 때라는 표현이에요.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거일 때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나는 뭐 그래프를 뭐 세 가지 정도 그려봅시다. y는 x 더하기 2 됐죠? 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 얘는 뭘까? 이거 약분되지 않냐? 그치? 약분되면 뭐 남아? 제역. x 플러스 2가 되거든? 합차 공식이고 약분 때리면 x 더하기 2만 얘랑 똑같네? 이해가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야?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야. 하지만 얘는 정의역이 뭐야?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다. 분수 형태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는 2를 제외한 실수야. 이해가죠? 그래서 어때? 식은 똑같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2에서 구멍 뚫려야 돼. 알겠지? 얘는 2도 당연히 색칠될 거고. 차이점, 둘의 차이. 식은 똑같지만 정의역이 달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y는 뭘로 할까? x 더하기 1에 따라갑니다. 2보다 작을 땐. 근데 x 빼기 3을 따라간대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2까지는 저 왼쪽 거랑 똑같이 그려야 돼. 4를 지나. 근데 2부터는 다시 이렇게 생기지. 이런 그래프.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y는 뭘로 할까? x 빼기 2분의 1 절대값. 얘는 어떻게 생겼냐? 현성아. 다시. x축 위로 뭐 한다고? 자, 얘는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절대값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유리함수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건 아래 거 뒤집어 올리란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절대값 씌우기 전 절대값 씌웠으니까 위로 뒤집어 올라가시면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을까? 나올 수 있는 개형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나는 뭘 따질 거냐면 x를 한없이 2에 가까이 보내보려고 해요. 됐어? 그때 누구는 fx라는 즉 함수 값은 x 더하기 2라는 함수 fx라고 좀 칭해보자. fx는 얼마에 가까워질까? 얼마에 가까워져? x가 2에 가까워지면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겠죠.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x라는 값이 한 요 정도에 있었던 거야. 이 x가 2에 매우 가까워져. 근데 x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fx라는 값이거든. y값. 이해 갈까요? 그럼 어때? x가 조금 2에 가까워지면 fx도 위로 살짝 올라간 거 아닌가? x가 2에 좀 더 가까워지면 fx도 그래프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x라는 놈이 2에 매우 가까워진다면 fx라는 값도 4에 매우 가까워지지 않겠니? 라는 말이야.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가? 근데
x에 다가가는 방향이 하나가 더 있네. 뭐? 2에 다가가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되죠. 됐니? 그래서 어때?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있었겠지. y값. x가 좀 다가가면 그 y값 좀 내려왔겠지. x가 점점 다가올수록 y값은 4에 가까워지겠죠. 높이가.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도 4라는 값에 가까워지겠지. 그래프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라고 말하지, 재혁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왼쪽에서 다가온 화살표에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 부릅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 내가 원하는 값.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했어. 그때 좌극한의 저 핑크색 화살표와 우극한의 초록색 화살표가 같은 값으로 모이고 있죠. 됐니? 이렇게 같은 값으로 모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으면. 양쪽 화살표가. 이해 갈까? 괜찮아? 그래서 저 핑크색은 얘들아 내가 처음 보기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잘 봐. 핑크색은 좌극한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어때?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지. 그치? 그럼 2에 아직 안 닿았어. 2보단 아주 조금 작겠지. 그래서 빼기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2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뜻이야.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0이라는 걸 쓰는 건. 그치? 그래서 그냥 2 빼기로 쓰기로 했어. 저 2 빼기의 뜻이 뭐라고? 2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다라는 뜻이야. 그럼 초록색은 뭐라고 쓰겠어? x는 2보다 어느 쪽에서 다가와?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2 플러스라고 쓰기로 했어.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도 분명히 함수값은 4를 향하고 있지.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값, 즉 수렴한다면 x는 2로 갈 때에 fx는 4로 수렴한다라고 쓰기로 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가리킬 때. 괜찮니? 자, 수학하는 사람들은 뭐를 싫어한다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뭐를 싫어해? 귀찮은 걸 싫어해. 이렇게 쓰는 거 생각보다 귀찮은 거야. 길잖아. 그래서 얘를 축약해서 핑크색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2의 좌극한일 때 fx라는 놈은 4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쓰기로 했어. 됐니? 초록색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fx라는 놈은 4에 가까워진다라고 표기하기로 했어. 이렇게 좌우극한이 똑같은 값을 가리킬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4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일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극한값이 바로 4이며 얘를 줄여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내 말 이해 갈까? 자, 오른쪽 그림은 쌤 얘는 구멍 뚫렸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얘도 4라는 값이죠. 야, 2가 안 된 거야. 2 바로 직전까지만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4에 매우 근접한 값이 됐겠지. 구멍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됐니? 저 화살표 똑같아요. 저 두 그림은 지금 똑같은 이 아래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한 번에 쓴 거야. 이렇게. 자, 문제는
요런 놈이야. 자, 요번에도 똑같은 색깔로 써볼게. 얘는 핑크색을 쓰면 좌극하는 4를 향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를 향해 가?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 x가 한 요 정도에 있는 거거든. 이 그래프 따라서 갔겠지. 이해 갈까?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아.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값은, 얘를 fx라고 또 칭해 볼게요. 4를 향해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오른쪽 함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지? 맞아? 그러면 같을 때 수렴한다며. 근데 달라. 그럼 당연히 뭐겠어?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무슨 말? 극한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얘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하자?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수렴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모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발산한다라는 건 퍼뜨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화살표가 같은 곳을 안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마지막 유형은 왼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네. 한없이 점근선이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죠.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핑크색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fx라고 칭한다면 fx는 엄청나게 커질 거야. 계속 커질 거야 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얘도 계속 커진다라는 뜻이야. 됐냐? 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 달라? 제어가?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이잖아. 같아 달라? 얘는 비교할 수 없어, 얘들아.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모양은 똑같은 기호를 썼지만 네가 어떻게 알아? 같을지 다를지. 명확한 값을 얘기할 수 없죠. 딱 떨어지지 않지.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범서가. 그치? 오케이? 근데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발산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올 수 있는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 개념 하나 더 쓰면은 쉬는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만큼, 이거보다 좀 적나? 비슷한 것 같네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x가 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거, 매우 가까워지는 거 말고 한없이 커질 때와 한없이 작아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한없이 작아진다가 뭐였죠? x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 극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됐지? 야, 그럼 그래프를 아까랑 비슷한 그래프 가지고 해볼게요. y는 x 더하기 똑같은 걸로 합시다. 그 다음 뭘로 할까? 제어가. 뭐 그렇게 고민하지? 뭐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이거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반대인가? 아무튼 이런 형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y는 sin x 한번 그려볼게요. 뭐 못 그리진 않으니까. 얘는 미적분 2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자, 나는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얘를 fx라고 해보자. 어떻게 되죠? 제어가?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뭘로 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fx도 무한대로 간다고 해요. 근데 x가 a로 다가갈 때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 있었지. 좌극한 우극한. 야, 얘는 한없이 커진다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요. 이게 딱 멈춰있는 값이 아니야. 계속 커진다라는 뜻이야. 이 무한대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 즉, 요 놈은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갈 때만 따지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자,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점점점 계속 작아진다라는 뜻이니까 계속 왼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fx라는 놈도 계속 작아지겠죠?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됐니?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야 돼.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컸던 값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얘는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한쪽 방향 화살표만 따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처럼 양쪽에서 다가가는 거 따질 수가 없다고. 계속 커진다, 계속 작아진다잖아. 이 두 개는 별개야. 얘들아, 다른 극한이야 서로. 됐어? 현성이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노란색 상황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라고 쓰면 되고요. 주황색은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계속 작아져 라고 쓰면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을 필요 없다고. 저기 자극하니 너무 우극한이죠. 미안합니다. 말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우극한이죠. 요거 때문이었어? 오케이. 미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얘는 얘들아 뭐예요?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거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발산이라고.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양수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 다음 그래프. 아까 뭐 비슷한 거 했으니까 x는 3이라는 점근선과 y는 2라는 점근선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맞춰서 갈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이건 수렴이야. 그치? 한쪽 화살표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 x가 커질 때. 자, 마찬가지로 x가 무한히 작아지면 리미트 x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도 2야. 얘도 수렴이지. 같이 보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야. 이 둘은 독립이야. 서로 영향 끼치지 않아. 얘들아, 알겠죠? 그냥 각자 보는 겁니다. 각자. 값 나오면 수렴인 거예요. 됐니? 자, 마지막 sin x 한번 볼게. 한쪽 오른쪽만 볼게요. 야, sin x 이렇게 생기지 않냐? 맞지? 계속 반복 아니냐? 맞아? 괜찮아? 야, 그러면 이거는 미적분 2 내용이긴 한데 한없이 커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는 제어가 얼마일까? 몰라. 맞아. 몰라. 확실하게 계속 값이 바뀔 거야. 뒤에 갈수록. 그치? 이해 가요? 딱 얼마라고 얘기 못하지. 이것도 발산이야. 얼마라고 얘기 못한 발산이야. 됐니? 얘는 어떤 발산이냐면 나중에 미적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진동하는 발산이에요. 주기함수가 보통 이런 게 나오겠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런 그래프도 나와 나중에. 그래프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진동을 해. 근데 점점 폭이 좁아져. 이런 그래프도 나와. 그럼 얘는 나중에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를 또 fx라고 한다면 fx는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미적 2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과를 간다면. 됐나요? 그래서 아무튼 수렴하는 형태도 있고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도 존재하고 진동하는 발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됐니? 네, 요거까지 적어주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자, 다 그렸습니다. 본인이 못 그린 거 있으면 체크 좀 해놓으세요. 자, x제곱분의 1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x제곱분의 1은 x분의 1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x분의 1 맞지? 근데 음수를 넣었을 때도 양수되죠, 제곱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올린 거랑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x제곱분의 1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린 게 나랑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 건데 1번에 보시면 얘들아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렇다면 양쪽 화살표가 같은 걸 가리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 왼쪽에서 다가가도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그치?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는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3을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을 다가가든 함수값은 마3에 가까워지겠죠. 마3 답 맞습니다. 자, 3번의 답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왼쪽에서 다가가든 똑같은 데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4번은 상수함수죠. y는 9라는 함수 마찬가지 같은 높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라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의 교훈은 뭐냐면 얘들아 연속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대부분이 연속함수야.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은 거. 연속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1번 보세요. x에다가 마일 집어넣으시면 돼요. 2번도 x에 3 집어넣으신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2번.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를 아직 집어넣는 방법은 모르니까 체크해 보시면 무한대로 보내도 계속 높이는 3이겠죠? 답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x를 음의 무한대 계속 왼쪽으로 보내면 얘가 점근선이겠죠.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0에 수렴하겠죠. 괜찮나? 됐죠? 2번 답은 0이고요. 1번 답은 3입니다. 자, 3번에 x가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없잖아. 대입해 봤을 때. 그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보셔야 되고 계속 올라가죠. 0에 가까워지면. 그럼 뭐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는 무한대라고 쓰시면 되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발산도 좀 디테일하게 어떤 발산인지까지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야. 그러면 2번의 경우엔 그래프가 0에 가까워지면 점점점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4-1번 그래프 그렸더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올라가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같은 말입니다. 2번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내려가네.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적으시면 돼요. 3번 음의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4번 왼쪽으로 계속 보내보면은 이런 그래프 따라가게 돼. 무리함수 그래프. 쌤 얘는 점근선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건 계속 증가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느리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 활용해서 하면 되고, 대입했을 때 이상 없으면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방금 한 말대로 5번으로 와보면 얘들아, 쌤이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건 대입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한번 앞으로는 먼저 극한의 상황을 확인해 볼 거예요. 5-1번. 자, 5-1번에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2 빼기 3. 숫자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끝입니다. 2에서는 그 그래프가 연속이라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2번. 2번 같은 게 문제야. 대입해봐. 뭐가 문제가 되죠? 분모가 얼마가 돼? 0 돼. 분모가 0인 숫자는 너넨 배워본 적이 없어. 맞아? 그럼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뒤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배우겠지만 아직은 우리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 그리는 게 맞아요. y는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의 x 빼기 2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거 아실 거야. 즉 x 빼기 2의 그래프 그리면 돼. 단 정의역에서 마삼이 빠지는 거다. 그럼 어떤 그래프야? 아까 그렸던 구멍 뚫린 그래프야. x 빼기 2는 따라가지만 마삼에서는 구멍 나 있는. 하지만 다행히도 뭐라고 했지?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점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 매우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니? 3번 대입해봤더니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답은 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괜찮을까? 네. 자, 6번에 있는 6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6-1번에 얘들아 대입하면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네. 얼마야 그럼 답이? 네, 3인 겁니다. 얘들아 2번은 0 대입하면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는 분모에서. 맞아? 그럼 미리 합시다. 어차피 배울 거 약분하시면 됩니다. x로 위아래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는 3 남고 위에는 2 남아서 답은 3분의 2가 될 거야. 됐죠? 3번은요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얘도 약분해서 3 대입하면 답 얼마? 6이 되고요. 4번도 문제 생기니까 설마. 에이 설마. 제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6-2 4번 분자. 아유 다행입니다. 현석이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해서 문제가 되는 성분을 약분할 수 있으면 그리고 대입해서 문제 안 생기면 그게 답인 거야. 괜찮니? 네. 자 5번 답 얼마? 3. 6번 답 얼마? 루트 5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7번을 풀기 전에 미리 조금 알려드릴게요. 왜? 대입하는 게 편한 거 알겠지 이제. 그치? 최대한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야. 뭐도? 무한대도.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케이스를 한번 16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거야. 아니다 12가지. 얘들아 0 더하기 0 여기에서 0이라는 놈은 이거는 개념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매우 작은 양수라고 좀 할게요. 매우 작은 양수라고 좀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0은 알겠죠? 엄청나게 작은 양수. 야 그럼 엄청나게 작은 양수에 엄청나게 작은 양수 더하면 뭐겠냐? 0 더하기 0은 얼마니? 0이겠죠. 매우 작은 수겠지. 그래 봤자. 자 0 빼기 0은 어때요? 매우 작은 숫자겠지. 음수든 양수든 일단 작은 건 확실하지. 크기가. 됐죠? 0 곱하기 0은 어떻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0이겠죠. 자 문제는 0 나누기 0입니다. 얘는 뭘까? 0 나누기 0은 뭘까? 매우 작은 거분의 매우 작은 거.
얘들아, 앞으로 매우 작다와 매우 크다는 급이라는 게 있어. 급. 그레이드라고 쓰면 되나? 그레이드. 등급이 있어. 등급. 무슨 말이냐면, 야,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 제곱이 있어. 누가 커? 무한대 제곱이 커.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쓰면 안 돼. 한 단계 윗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더 힘이 센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갈까? 그럼 0이 있고 0제곱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얘가 더 세. 더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놈이야. 이해가요? 내가 지금 0이라고 적었지만 이 둘 중에 누가 급이 큰지 모르는 거야. 얘가 급이 크잖아? 나눠봤자 0이야. 근데 얘가 급이 크면 나누면 무한대야. 복잡해 미치겠지. 이런 걸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얘는 모른다입니다. 0분의 0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맞잖아. 0분의 0이 뭐야. 그치? 괜찮아? 괜찮아. 간신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뭘까요? 너무나 당연히 엄청나게 크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냐 재혁아? 몰라요. 아까도 말했잖아. 급이 다르다고. 얘가 훨씬 급이 크면 빼봤자 미미해. 다시 1조에서 1억 빼봤자 9,999억은 엄청나게 큰 거지. 1억에서 1조를 빼면 내 빚이 9,999억 미치겠지. 됐어? 근데 1억에서 1억 빼면 사라지네. 이해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급에 따라서. 그래서 모른다예요. 자, 괜찮냐? 야,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 당연히 뭐겠니? 무한대 엄청 크겠죠? 양의 무한대 나누기 양의 무한대 뭘까? 모릅니다. 급에 따라 다릅니다. 1조 1억, 1억 1조 생각해봐. 이해가죠? 자, 마지막 혼합된 거. 매우 작은 거 더하기 매우 큰 건 당연히 뭘까? 매우 크겠죠? 매우 작은,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야. 여기서 음수 아니라 크기가 작다야. 0에 가까운 수. 여기에서 무한대 빼면 당연히 뭐예요? 음의 무한대겠지. 매우 작은 놈과 매우 큰 놈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모릅니다. 이 둘의 급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0.000000001에다가 1 000000000 곱할 거라고 두 개. 이해가? 그럼 어때? 누가 공의 개수가 많은지가 결과물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얘의 0의 개수가 더 많다면 해봤자 작은 숫자 나오겠지. 요놈의 0의 개수가 더 많으면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겠지. 0의 개수가 똑같으면 1 나오지. 딱 떨어지게. 이해가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마지막 0 나누기 무한대는 당연히 뭡니까? 이건 0이겠죠. 엄청나게 큰 수분에 엄청나게 작은 수. 이건 0이지. 됐습니까? 선생님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서 조금 볼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물음표 되어 있는 요 네모들은 물음표 4개 몰라요. 왜 몰라?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럼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놈들이야.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부정형의 계산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일단 오늘 필요해서 그것들 외 것들도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좀 이따 적어도 돼요. 7번의 예시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7번의 1번은 x를 무한대에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인 거거든? 괜찮죠? 그럼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분의 1은 당연히 뭐냐, 재혁아?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뭐해져? 작아져. 이건 0입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0에 수렴해요. 점근선에. 괜찮니? 네, 2번도 절대값 무한대분의 1꼴이죠. 무한대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당연히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프 그려봐도 0으로 수렴해요. 3번 음의 무한대분의 3 빼기 1이거든. 얘들아, 요거 얼마야? 요게 뭘까?
마이너스는 나중에 곱한다고 생각해. 무한대분의 3 뭐야? 0이라니까. 매우 큰 거분의 3? 0에 가까워지겠지. 이해 갔어? 거기 마이너스 곱해봤자 0에 가까운 수겠지. 거기서 1 뺐대.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갈까? 그래서 3번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니? 자, 마지막 4번. 야, 음의 무한대는 음수다. 제곱하면 양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뭐라고?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까운 수라며. 3에서 0에 가까운 수 뺐어? 3이겠지. 3에 가까운 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무한대 대입하는 방법 알겠니? 네. 자, 8번에 있는 6문제 갑시다. 네. 자, 8번에 1번 뭐 나와요? 범서가 8번에 1번? 2번? 2 나오죠? 8번에 1에 2 나오고요. 8번에 2번. 제어가 뭐 나와야 돼? 8번에 2번은? 얘는 급이 같은 거예요. 아래도 1차고 위에도 1차라서 같은 급입니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까 뭐라고 했어? 부정형 모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일단. 왜? 우린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는 게 나온 거니까. 위에 그래프 그리려며. 값이 안 떨어지면 그래프 그려봤어야 돼. 왜? 그릴 수 있죠. 8-2번에 y는 x 더하기 1분의 3x 못 그리진 않잖아. 어떻게 생겼는데? 점근선 x가 마일 y는 3 0 집어넣으면 0지나 0,0 지나야 돼. 그래프 이렇게 생겼네. 그럼 x를 무한히 크게 만들면 얘는 3에 가까워지겠죠. 답이 3입니다. 됐어? 오케이. 다시 무한대 써놨구나. 이상한데.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된다. 자, 3번은 재혁이 다시 기회 줄게. 얼마? 1. 3번은 1이죠. 왜? 앞에 있는 분수가 0으로 사라질 거니까. 4번은 연성이 0. 좋습니다. 분모가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긴 하겠지만 뭐 부호 상관없이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로 효원이 얼마? 1. 좋아요. 지연이 마지막 6번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좋습니다. 다들 잘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발산하는 형태네요. 볼게요. 9번에 1번 봅시다. 야, 9번에 1번은 내가 대입을 먼저 해보니까 마이너스 0제곱분의 1이거든? 맞죠? 그치? 얘는 뭘까? 0분의 1은 뭘까? 무한대죠. 생각해봐. 2분의 1, 3분의 1, 1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숫자가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역수기 때문에. 그치? 그럼 0분의 1은 매우 크기가 큰 숫자야. 근데 0도 어떤 0인지가 중요해. 이제부터 미치는 거야. 어떤 0이 뭐야? 0에 매우 가까운데 오른쪽에서 가까울 수 있고 왼쪽에서 가까울 수 있잖아. 0뿔분의 1은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0이야. 뭐야? 양의 무한대야. 왜? 양수니까. 근데 0 마분의 1도 있지. 0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0. 그렇잖아. 얘는 뭐야? 음의 무한대입니다. 음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표정이다. 괜찮니?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그래프 무조건 그리는 거야, 얘들아. 쌤 x 더하기 1 제곱분의 1은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x 더하기 1분의 1 그려놓고 제곱하면 뭐야? 아까 말했잖아. 음수만 양수로 가면 돼.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다시 한번 위아래 뒤집으란 얘기야.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1번 점근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Y축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려지실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그래프는 양쪽 다 확인하셔야 된다고.
둘 다 아래를 향해 가니까 1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좀 깐깐한 선생님들은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말로 써야 할 겁니다. 이건 학교쌤 스타일 맞춰 가시면 돼요. 저 위에 거만 써도 되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한글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죠? 2번 마찬가지로 0분의 1이 아직 헷갈린다면 당연히 그래프 그려서 이 그래프 어렵지 않잖아. 얘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생겼죠? x 0에 가까이 가면 양쪽 화살표 다 확인해 보니까 둘 다 위를 향하고 있네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니? 야, 오히려 10번은 니네가 좀 더 쉬울 거야. 분수 형태보다. 범서가 10번에 x자리에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제곱하면 뭐가 되고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 거기에 2 더해봤자 뭐겠어? 그렇지. 그래서 10번에 1번은 당연히 뭐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입니다. 재혁아 2번은 어때? 무한대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 무한대네. 엄청 크네. 루트 씌워봤자 엄청 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대입했을 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이 나온다면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1번의 네 문제 가자. 네, 자, 앞에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야, 그래프를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대입하는 거 이해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려놓으시면은 2로 갈 때 극한값이니까 오른쪽 왼쪽 다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는 마3에 가까이 가면 둘 다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히려 3, 4번이 좀 더 편하다고 했죠. 대입해보면 쉽죠? 음의 무한대와 두 번째 건 뭡니까? 음의 무한대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되실 거고요. 12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문제를 풀다 보시면 엄청 쉽다라는 거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프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체크해 봅시다. 야, 함수값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극한값은 뭐다? 가까이 가는 값이야. 0, 2까지. 오케이. 자, 1번 뭡니까, 얘들아? 1번. 뭐 찾으래, 1번? 2의 우극한.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fx. 야, 요 기호 귀찮잖아, 그치? 앞으로 쌤은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 우극한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없는 기호다, 알겠죠? 학교에서 쓰면 안 돼. 학교쌤이 쓰지 않는 이상. 알겠죠? 편의상 이렇게 좀 쓸게. 오케이. 자, 2의 우극한이면 요 화살표만 보면 됩니다. 얼마 가르칩니까? 3 가르치죠, 함수값. 끝. 자, 2번은 뭐래요? F2 마 좌극한 뭐 하라고? 2보다 작은 쪽 그래프 따라서 2의 항에 가. 얼마를 가르쳐? 높이 0을 가르치는 겁니다. 됐죠? 3번. 자, 3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뿔마가 없네. 그치? 뿔마가 없죠? 그럼 뭐야? 얘랑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면 그 값을 쓰면 돼. 그치? 근데 다르잖아. 이 오른쪽 다가갈 때 왼쪽 다가갈 때 다르지? 그러면 극한값 2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 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4번은 0의 우극한 3입니다. 5번도 0의 좌극한 3이에요. 그럼 이 둘이 같기 때문에 6번의 답이 3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13번 시작. 네, 자, 본인이 찾은 값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에 1번은 어때요? 3뿔, 3기준 오른쪽 그래프 따라가는 거였어. 얼마? 0이라고 나오셨어야 돼. 함수값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왜 현수가 틀렸어? 2번은 뭐예요? 4의 왼쪽에서다가 가면 4가 이렇게 생겼는데 4의 왼쪽에서 4라는 값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함수값이 3이죠, 높이가. 그래서 3에 가까워진다. 됐어? 3번은 뭐냐, 재혁아? 야, 3번은 뿔마가 없다, 1 옆에. 그러면 양쪽을 다 따져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곳의 높이인 1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냐? 2의 왼쪽, 오른쪽도 어때요? 구멍은 뚫려 있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모두 다 얼마? 2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값, 극한값을 대입하는 거. 야, 저기에 x에다가 저 숫자를 대입했으면 안 된다. F2, F1 아니다. 연속일 때만 된다고 해서 이 그래프 지금 끊어져 있잖아, 계속. 대입하면 안 돼. 둘 다 대입해서 풀었구만. 현석이 아니야? 범석이는 대입해서 풀었어. 맞지? 너이씨. 대입하면 안 돼. 연속이 아니면 함부로 대입하는 거 아니야. 자, 5번은 얘들아 뭐라고 써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돼요. 왜 그렇죠? F 마일 풀은 인데 F 마일 마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느낀 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거저주는 문제라는 생각하셔야 돼. 엄청 쉬운 거야. 넘어갔어. 14번. 자, 조사라는 말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수렴이면 얼마로 수렴하는지, 발산이면 왜 발산인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번은 얘들아 왜 발산일까? 유리함수는 웬만하면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어. x가 2일 때가 점근선이고 x축이 점근선이며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x가 2에 가까워지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데 가르치죠. 그럼 얘는 그냥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이다. 쓰면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거 못 말해. 왜? 서로 다른 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그냥 발산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리미트 x가 1뿔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우리 이거 앞에서 대입하면 0분의 0 되니까 약분하면 된다라는 거 배웠지. 근데 문제가 누구야, 지금 이 식에서? 절대값이야, 절대값. 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베스트지. 그 힌트가 뭐야? 얘야. 얘들아,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숨어 있어. 뭘까? x라는 값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야. 1의 오른쪽에서 온다며. 1보다 큰 쪽에서 온 거라고, x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 없어지면 돼. x가 1보다 크면 얘 양수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갈까? 그 다음 뭐해?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남죠? 거기다 1 대입하시면 값 나오네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가니 여기까지? 자, 요게 이해가면 아마 3번도 풀 수 있어지겠죠? x가 2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얘도 분모가 0 되니까 약분이라는 걸 하고 싶어. 위에 있는 똑같은 놈이라. 근데 요번엔 2마라고 적혀 있으니까 x가 2보다 작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절대값을 풀 때 안에 게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인 상태로 바꿔야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절대값 풀면. 위에 거 인수분해. 그리고 나서 약분한 다음 2를 대입하시면 된다고. 2만. 됐니? 그럼 얼마? 2는 2인데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 알겠니? 네. 자, 4번이 바로 가우스 기호죠. 쌤 1학년 때 가우스 기호 안 나왔는데요. 맞아. 니네 선배들 중에 1학년 때 안 나왔지만 2학년 때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나올 수 있어. 가우스 기호 알겠죠? 기억하세요. 잘 봐. 잘 봐.
가우스 기호는 뭘 의미한다? 정수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너희한테 얘들아 3.000001을 주면 얘는 3이 되는 거야. 그냥 숫자 딱. 가우스 기호는. 근데 2.99999를 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정수 부분만 남기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하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 구해보래. 맞냐? 야,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려면 뭐뭐 따져야 돼? 재혁아? 우극한, 좌극한 따지는 거야. 0뿌릴 때와 0마일 때가 같은 값이 나오면 수렴인 거라며. 니네 이거 못 그린다면 그거 두 개 각각 따지면 된다고. 그래서 우극한을 먼저 해볼게. x가 0보단 조금 크다라는 뜻이야. 괜찮냐? 야, 그러면 얘는 1보다 조금 크지 않겠냐? 왜? 0보다 조금 큰 거에 1도 했잖아. 1보다 조금 크지 않겠어? 그러면 얘는 뭐야? 가우스 씌우면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좌극한 x가 0보다 조금 작아. 음수야. 어찌됐든 간에. 그럼 요 놈은 어때? 1보단 조금 작아지겠지. 그게 뭔데? 0.9999 아니겠냐고. 1보다 조금 작으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0인 거야. 그래서 좌우극한이 다르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해가니? 네. 자, 15에 1, 2, 3 먼저 빠르게 해봅시다. 15에 1, 2, 3. 자, 쌤이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15번에 1번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2로,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은 우극한과 자극한인데 서로 다른데 가르칩니다.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바로 왼쪽에 있던 문제들이 힌트죠. 우극한, 좌극한이 주어진다면 절대값 해결 가능하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내용이었고요. 우극한일 땐 마일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약분해서 대입하면 마일. 하지만 좌극한일 때는 음수 튀어나와서 대입하면 1. 서로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다? 얘도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을까? 이해가니? 자, 3번의 경우에는 대입을 해보면 얘들아, 얘가 0. 얼마가 돼, 분모가. 근데 분자는 얼마야? 0. 얼마의 가우스 씌우면 뭐야? 0이잖아. 얘는 조금이라도 숫자가 있어. 근데 얘는 완벽하게 0이잖아. 그러면 0이에요. 분수는 분자가 혼자 0이면 0이죠. 정확하게 딱 0이니까 분자가. 됐어? 오케이. 자, 16번 유형 알아야 돼서 요거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리미트 x가 1 마로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1 뿔로 갈 때 fx의 값이 같아야 돼요. 자극한, 우극한이. 얘가 오케이? 1 마이너스 1 좌극한이 뭘 의미한다고? x가 1보다 작다를 의미한다 했어. 괜찮니? 그럼 뭐에? fx식 중에서 아래식을 갖다가 쓰라는 얘기인 것 뿐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k. 1보다 작은 범위의 식. 이해가? 아래 거는 뭐예요? 1보다 큰 범위의 식을 갖다가 쓰라는 것 뿐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뭐 한대? 얘는 이거 1차 함수야.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마일 플러스 k잖아. 1차 함수야. 대입하면 돼. 0이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며. 현 k 얼마? 1. 고생하셨습니다. 할만하지? 요건 또 할만하지? 네, 숙제 잘 해오시고 금요일에 만납시다.